네, 아유, 반갑습니다. 에, 이번 주는 이제 국제 경제법과 WTO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로 치면은요, 예, 1040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은 아마도 그 12주차 그리고 13주차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도록 우리 동영상 온라인 강의 그 부분에 포스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화상 집담회를 했는데요. 예, 그 관련 그 동영상도 제가 12주차에 올려놨습니다. 예, 비록 야간반 동영상인데 앞에 두 동영상은 촬영을 하다가 제대로 촬영이 안 돼가지고 그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야간반 강의를 이제 주간반 두 강좌 그리고 야간반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보시고요. 뭐 꼭 어떤 주제가 그 주에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국제법을 한번 전반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데 의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강의할 국제경제법과 WTO 관련해서 자, 먼저 이제 국제경제법이 무엇떠한 법인가? 그 국제경제법의 개념과 법원, 여기서 법원이라는 것은 물론 말씀드린 대로 법의 존재 형식입니다. 그래서 국제경제법이라는 게 뭐고,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법이 WTO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같은 것, 이것도 국제경제법의 법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법이 존재해요. 다자간 통상무역협정 WTO, 양자간 통상무역협정. 자, 국제경제법은 뭐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법 영역, 공법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국제경제에 관련된 법인데, 이 국제경제에 관련된 법이라 했을 때 그 법은 사법일 수도 있고 공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제법 이번 학기에 국제공법을 공부하니까 국제경제법도 국제공법적 성격을 갖는 국제경제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국제경제법은 넓게는 사법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 국제계약법, 국제계약에 관련된 법이랄지 뭐 이런 법들이 국제경제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국제경제법은 우리가 쭉 한 학기 공부한 국제법, 국제공법 관련해서 이해를 하자. 왜 우리 국제경제법 중에 사법적 부분은 내가 국제거래법이라고 해서 또 법과대학 그 강의 이렇게 개설해 놨습니다. 그 스케줄이 맞으신 학생은 뭐 다음 학기라도 수강 시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통상법 또 개설을 하는데 그게 이제 공법적 영역입니다. 근데 이 국제통상법이라 했을 때 그 법은 이제 좁은 의미의 국제경제법이 됩니다. 통상이라는 건 뭐예요? 무역 뭐 이런 뜻이죠. 이런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물 국제경제. 통상이란 말은 실물 거래, 실물에 바탕한 국제거래. 그래서 무역에 관한 법이고 국제경제법 중에 이제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국제 정치 경제 질서가 지금과 같이 뿌리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UN, 정치적으로는 UN이 만들어지고 경제적으로는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소위 경제 질서가 국제사회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MF, 이 IMF는 뭐예요? International Monetary Fund라고 하는 것인데 화폐, 금융 관련하는 것이고요. IBRD는 International Bank를 말합니다. International Bank Reconstruction, 이 R은 Reconstruction이에요. 부흥. D는 Development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흥개발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 이거는 이제 못 사는 나라들, 또 전쟁으로 국가 경제가 파탄에 빠진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기 금융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지금은 이제 월드뱅크, 세계은행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 김용이라는 우리나라 한국 출신의 국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김용이 월드뱅크 세계은행 총재로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사임하고 무슨 정치적 무슨 일이 흑막이 있었다는 둥, 의도적으로 낙마시켰다는 둥 그런 얘기가 있었죠. IBRD는 이제 그 후에 월드뱅크로 이름이 바뀌어요.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IMF가 화폐, 그다음 환율 뭐 이런 영역이라면 이제 IBRD는 금융 뭐 이런 영역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트라는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가트. 이 가트는 이제 화폐나 금융 영역이 아니고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그러니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우리말로 하면은 가트, 그러니까 실물 교역, 통상, 말 그대로 통상 무역에 관한 국제법입니다. 이런 법들은 우리 유엔 헌장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소위 다자간 우리 국제법 차원에서 바라보자면 다자간 조약, 다자 조약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체제고요. 법에 기초해 있어요. 그 법이라는 건 뭐냐면 다자 조약이죠. 그러니까 입법 창설적 성격의 다자 조약. 우리가 이런 조약들을 입법 창설적 성격의 다자 조약. 어떤 범세계적인 국제기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UN, 뭐 IMF, IBRD, 이 가트라는 국제법적 체제를 만들었다.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체제라는 것은 국가가 아니고 어떤 하나의 프레임워크의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이게 좀 안 좋은 말을 써요. 우리가 북한을 국가라고 안 하고 김정일 독재 체제다. 체제라는 말을 국가에다 붙이면은 그거는 좀 비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국제기구에다 붙이면은 그것은 이제 다자간 조약에 바탕한 하나의 프레임워크, 규범적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영토나 무슨 영해 뭐 그런 관념이 없어요. 또 시민들도 없어, 국민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IMF 국민 그런 말 안 쓰죠. 세계은행 국민, 또 세계은행이 어떤 무슨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월드뱅크, 뭐 UN도 그렇고요. UN이 무슨 영토를 가지고 있나요? 국가처럼 무슨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제기구는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런 국제기구는 이런 창설 조약, 그 국제기구를 창설하는 조약, 일반적으로 다자 조약이고 입법 창설적 성격의 조약, 그러니까 국제법으로 국제법이 그걸 만든 거예요. 국제법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체제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경제법은 이런 경제에 관련한 뭐 IMF도 그러니까 IMF 조약이 있고요. IBRD 창설 조약 있고 월드뱅크, 그다음 가트도 이제 창설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자 조약 형태 그리고 그 기구, 그 국제기구가 뭐 사무국이 행한 어떤 뭐 관행 규정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우리 국제 경제 가트를 공부한다든지 WTO를 공부할 때 하나의 공부 체류죠.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건 법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존재 형식이고요. 법 공부하면 꼭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트 체제의 성립과 발전.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국제경제법은 이제 IMF, IBRD 보다는 가트, WTO의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경제법 중에서 국제공법적 영역이고 공법적 영역 중에서도 실물 거래, 무역, 통상에 관련된 법을 우리가 국제경제법으로 좁게 정의해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가트입니다. 이 가트가 1995년에 뭐 4년에 이제 그 모든 다자간 협상이 마무리되고 그래서 WTO가 탄생된 해를 뭐 1994년 공식 출범은 1995년이니까 뭐 1995년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자, 그 가트가 이제 WTO로 바뀌게 됩니다. 가트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1947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유엔이 만들어지고 그 얼마 뒤에 브레튼 우즈 협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브레튼 우즈 삼각체제의 한 일각을 이루는 게 가트입니다. 근데 이 가트는 좀 태어나기를 불행하게 태어났어. 왜냐하면은 실제 협상은 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이름이 WTO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WTO는 가트보다는 훨씬 그 관할권 범위도 크고요. 어떤 실효적인 체계적인 국제기구입니다. 그에 비해서 가트는 매우 미약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세에 집중해 포커스를 맞춰서 Tariff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관세라는 주제에만 포커스를 맞춘 그런 체제입니다. 물론 이제 무역에 있어서 지금도 관세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WTO의 첫머리 이 협정이 1994 가트예요. 1994 가트.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서 1947 가트라고 하면은 처음 창설 때 이 가트를 말하고요. 1994 가트라고 하면은 WTO가 만들어지면서 들어온 가트입니다. 그 1947 가트하고 1994 가트는 어떻게 다를까요? 뭐 한 50년이 지났 5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으니까 뭐 좀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골가는 비슷해요. 뭐 개정이 한번 1960년대에 좀 있었고요. 뭐 그때 이제 사무국 의 어떤 실무 규정이랄지 또 가트 패널이 있죠.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가트 패널이 있어요. 그 이제 분쟁 해결 절차도 많이 변하긴 했지만 1947년도 가트에도 분쟁 해결 기구로서의 패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패널의 결정, 판례 비슷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쭉 오랜 시간 가트법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트법을 1994년도 WTO 만들면서 모두 WTO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1994 가트예요. 그러니까 1947 가트하고 1994 가트는 줄기는 거의 비슷해요. 특히 이 가트 성문법 조항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무슨 뒤에 개발 도상국 관련 규정 뭐 이런 것이 좀 중간에 개정이 되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트가 핵심이 된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요, WTO에서.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원래는 ITO, 그러니까 지금의 WTO의 버금가는 상당히 체계적이고 어떤 좀 넓은 범위 관할권을 갖는 국제기구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이름이 ITO입니다.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이름도 비슷하죠. WTO하고. 같은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니까 이름부터 좀 달라요. 이거는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고, 이 같은 어떤 국제기구라고 하기엔 뭐하고요. 사무국이 실효적인 기구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 체제다.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불러요. 이 가트의 당사국은 그 당시 선진공업국들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23개국인가 아주 적은 수의 선진공업국 체제고, 따라서 당연히 무슨 지금과 같은 농산물 협정, WTO의 농산물 협정이랄지 뭐 이런 협정들이 없죠. 관할권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공산품에 관련된, 관세에 관련된 그런 문제만을 다룬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원래 협상시 목표로 했던 ITO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가트 체제가 들어섰느냐? 그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미국 상원 반대로 미국이 가트에 참여하지, 그러니까 ITO를 만들면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그렇다면은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가장 공헌이 큰 전승국이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미국이 불참한다면 이게 국제 통상기구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가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947 가트가 만들어지죠. 이 1947 가트는 뭐라 그럴까요? 이 1947 가트는 이렇게 하면 다 지어지는 거, 올 하면 다 지어지네. 결국 이제 미약한 존재로서 사무국 체제로 출발했는데, 이제 이 1947 가트가 성립되고, 그렇지만은 이제 1994년도 WTO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역사적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국제 통상 관리 체제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법에서는 협상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역 부분, 통상 부분은 뭐예요? 다자간 무역 협상이라는 게 중요하게 돼요. 여러 관련국들이 여럿이니까 다자간이라고 부르고요. 주제가 통상이니까 통상협상이에요. 그러니까 국제법은 국가들이 모여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의회가 없어. 통상 관련한 법을 정해줄 무슨 국제 기구가 없습니다. 국가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국제 통상 협상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1947 가트는 8차 그러니까 WTO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WTO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다자간 협상이 있었습니다만은 1994년도 WTO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8차가의 다자간 협상이 있게 됩니다. 나라들이 모여서. 그리고 WTO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된 다자간 무역협상이 1986년도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가 왔어요. 이 우루과이 라운드는 한 7년간 1986년서부터 7년간이니까 1993년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협상을 해서 이런 국제 다자조약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길잖아요. 벌써 7년에 걸친 오랜 기간의 어떤 협상 과정을 거쳐서 WTO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라운드란 말을 쓰는데 이 라운드가 이제 다자간 무역 협상입니다. 특히 그 통상 관련해서 사용하는데요. 말 그대로 나라들이 모여서 둥글게 모여서 원탑회의처럼 모여서 협상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라운드란 말이 이제 선진국 위주의 협상 같은 뉘앙스가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도하 개발 어젠다랄지 어젠다란 말을 쓰자 의제. 그래서 좀 개발도상국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진하고 도하 다자간 무역협상은 도하 디벨롭먼트 어젠다 개발 어젠다라는 말을 쓰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서 좀 뉘앙스가 달라요. 특히 이 예컨대 그 그린 룸 프랙티스, 또 옐로우 룸 프랙티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 협상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입김이 큽니다. 주도적이죠. 예컨대 지적재산권 협정 만들 때 그 아프리카 후진국들은 국내 지적재산권법을 어떻게 만들지를 몰라요. 협정을 아무리 국제협정을 체결해놔도 이 협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국가들이 이제 준수해야 돼. 국내법을 만들어서. 근데 이 지적재산권법은 너무 복잡하니까 아프리카 미개국 중에서는 이런 법을 만들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제 선진국 변호사들이 가서 만들어주고 그렇기도 하는데 WTO에서도 뭐 국가들이 모여서 협상한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몇몇 주요 주도국들이 모여서 하고요. 그 뭐 반대 없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 반대 없군요. 모두 찬성했나요? 이렇게 컨센서스 방식. 우리 국제법은 의사주의적 국제법관이니까 나라들이 만장일치를 합의를 해야 협상이 종결되고 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만장일치 이루어내야 돼. 컨센서스. 근데 그 만장일치라는 것이 과연 우리 국내의회처럼 치열한 어떤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뭐 그린룸 프랙티스, 옐로우 보면은 뭐 몇몇 주요국들이 짜놓고 이의 없으니까 해가지고 통과시키고 뭐 그런 뭐 그런 WTO 체제, 통상관리 체제의 행정적 뭐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법하고도 긴밀하게 관련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트는 그 WTO가 만들어지기 마지막으로 행한 8차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고요. 7차 라운드는 뭡니까? 7차는 도쿄 라운드예요. 도쿄. 197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는 1980년대입니다. 이 도쿄 라운드는 1970년대고, 이 도쿄 라운드는 뭡니까? 그 소위 그 비관세 장벽, 난 테리프 배리어. 자, 가트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 장벽 관련한 체제입니다. 제목이 그렇잖아요. 테리프, 테리프 앤 트레이드. 자, 그래서 1947년에 우리 인류가 인식한 것은 무역 장벽은 역시 관세다. 관세 장벽을 타파하자. 뭐 이거예요. 근데 197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관세 이외에도 무역을 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약간 나라마다 법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뭐 관세는 낮을지 몰라도 그런 법이나 규정에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소위 시장, 이제 무역이라는 것은 시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경제는 우리가 시장이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것을 시민 사회 영역, 프라이빗 섹터라고 부른다. 이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자유시장, 어떤 자율적인 어떤 시민사회, 뭐 이런
어떤 질서, 국가적 요소 질서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고 시장은 결국 경제인데,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맨 하는 말이 경제거든요. 경제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뭐 노동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생산 주로 이제 생산이 문제되죠. 뭐 이런 요즘은 이제 경제적 정의, 뭐 복지도 얘기됩니다만 뭐 그런 다양한 요소인데 이제 우리 국제 경제적 관점에서는 이제 무역입니다. 상품 거래죠. 뭐 생산이나 노동 문제보다는 이 무역 문제가 경제를 구성하죠. 그러니까 국내 경제 문제로 부동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국제통상법에서 각국의 부동산 관련한 문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뭐 자본 거래 관련한 부분을 뭐 조금 타치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상품 거래, 이 거래 영역 관련한 그런 경제 현상을 다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 기업들이 무역을 했을 때 닥치는 첫 번째 장애가 관세고요. 국가들이 관세를 부과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팔려면 이게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비관세 장벽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7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 비관세 장벽 문제가 논의되고요. 뭐 기술 표준, 과학기술이나 표준 관련한 제도들, 국가적 제도들을 무역 왜곡 효과를 가져오도록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논의됩니다. 자, 그 이전 1970년대 이전, 그러니까 1947년도 과트가 만들어지고 뭐 60년대, 50년대 이 찾아간 무역 협상은 관세를 낮추는 데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딜런 라운드랄지, 딜런은 미국의 외무장관 이름이에요.